금리는 뭐냐면 돈값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돈값과 자산은 다 반대로 갑니다. 구글은 다 아실 거예요. 자본 배치를 너무 잘했죠. 유튜브 인수했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해서 성공했죠. 결국 CEO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어디다 자본 배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본 배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대표적으로 제 이마트 정영진 회장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겠어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은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통찰력을 좀 기를까, 그걸 제가 한번 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좀 강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염불리였는데 작년에는 염라대왕이 됐어요. 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댓글도 안 좋고 2022년도에는 방송 나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스타일이 좀 뭐였냐면,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샤워하면요 일단 컨디션이 50% 올라갑니다. 오늘 아무리 짜증이 나도 샤워를 하면 일단 잊어요. 그리고 잠을 딱 자고 일어나면은 전날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약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옛날부터 좀 몸에 배가지고 금방 좀 일어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세요. 자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시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을 테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저런 스트레스를 관리할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뭐냐면 사유재산제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돈을 번 만큼 대접을 받고, 금수저여가지고 공짜로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야만 돈을 벌어요. 기업들도 똑같아요. 기업들이 중내 산해하면서 투자도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해주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유재산제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뭐하러 저렇게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옛날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위대한 기업가는 탄생 안 했겠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우리 이제 이윤 획득을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해요.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는 선택입니다. 심은하 씨 아시죠? 옛날에 이제 이런 예능이 있었잖아요. 난 뭐 이렇게 할 거다 결정하잖아요. 물론 이 당시 예능이지만 난 CF 모델을 하겠다. 무슨 내가 CF 모델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심은하 씨는 배우가 됐죠.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하죠? 부모님이 해주나요? 부모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 보시면 허니콤보, 그 다음에 보시면 프라이드 당당치킨 아시죠? 이게 6,9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나 요거 먹을래 오늘. 난 저거 먹을래. 이거 선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만 선택하는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 선택 아닙니까? 기업의 선택도 있어요. 제일 CEO가 할 일은 뭐냐면 자본 배치입니다. 기업의 CEO는 반드시 자본 배치를 해줘야 돼요. 성장. 이 마켓컬리의 핵심은 뭐냐면, 마켓컬리가 막 적자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켓컬리 CEO가 할 거는 빨리 상장하는 거예요. 상장을 해야 돈이 들어와요.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여기는 CEO가 할 거는 무조건 자금 구하러 계속 다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은 기업이 어디죠? 쿠팡이죠. 쿠팡도 망할 뻔한 거 아시죠? 1년에 막 1조씩 적자 보고. 근데 미국에 상장했죠. 이제는 돈 걱정 안 합니다. 투자금도 막 이제 흑자 나기 시작해요. 테슬라도 옛날에 2018년도에 부도설 돌았어요. 근데 열심히 어쨌든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위대한 기업이 돼가고 있죠. 이 학생이고, 여기가 이제 대학생이라고 치면 계속 투자를 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입사를 해요. 전성기가 돼요. 여기가 애플, 삼성전자겠죠. 여기는 이제 너무 돈 걱정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전성기에 왔기 때문에 투자도 해야 되지만 나를 키워준 고마운 주주분들한테 배당도 좀 해줘야 돼요. 네 번째는 성숙기. 이제 성장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 기업들이 이제 선택할 건 뭐냐면은, 더 젊어지지 말고 그냥 배당만 하자. 이렇게 가도 돼요. 아니면 젊어지고 싶어. 누구나 다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전기차 투자하고. 월마트가 옛날에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전자상거래 업체 하나 인수한 걸로 알거든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주름 제거 수술이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어서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선택해야 돼요. 젊어지든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야 우리 주주한테 칭찬이나 듣자. 근데 여기 이제 세택이죠.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CEO들이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이마트 정영진 회장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이마트가 G마켓을 3조 원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빌려서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G마켓 적자 보고 있어요. G마켓 혹시 요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죠? 저도 안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근데 뭐 사고 싶으면 쿠팡 가든가 네이버 가서 그냥 검색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2021년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마트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저거 왜 인수하지? 저거 3조 원 주고 인수하면 뭐 1등 될까? 근데 인수하더라고요. 사실상 현재까지 스코어는 안 좋아요. 적자 나고 있고. 그리고 야구단 인수했죠. 이것 때문에 주주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야구단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동구장 짓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업을 좀 잘해야 될 시기인데 자본 배치가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이 3조 원을 주주한테 배당했다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주들 너무 좋아했겠죠. 주가도 엄청 올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마트는 현재까지 스코어는 실패해요. 주가가 그때 18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냐면 7만 원인가 8만 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은 다 아실 거예요. 자본 배치를 너무 잘했죠. 유튜브 인수했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해서 성공했죠. 결국 CEO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어디다 자본 배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본 배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난 운동할 거냐 공부할 거냐. 학교 때부터 결정을 하죠. 대학교 가거나 취직하거나 아니면 바로 창업해도 되고 모든 게 다 선택이고요. 그걸 통해서 현금으로 창출을 해내야 돼요. 금수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걸 통해서 일부 소비해야죠. 합리적으로 할 거냐, 과소비할 거냐. 근데 소비할 때 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 쓰겠다. 교육도 여기 투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돈 번 거를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면 이자 나오죠. 아니면 투자해서 난 주식으로 돈 벌겠다. 부동산 하겠다. 요 자본 현금 흐름 이거를 평생 돌리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금수저 아닌 이상은 이걸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중요시 하세요. 2021년도에 주식이 좋으니까 부동산 좋으니까 요것만 우선시 하세요. 요게 아니고 평생 요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부자가 안 되니까 요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끝없이 요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하기가 좋고요. 여러분도 은행에서 이자 많이 주면 당연히 은행에 놓고 싶지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9%까지 갔어요. 물가가 오르면요 물가 잡으려면 무조건 금리 올리는 수밖에 방법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눌러야 됩니다. 실제 미국의 물가가 정상이 2%인데 9%까지 갔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작년에 금리 올립니다. 금리를 정말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 금리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부동산 우리나라 불패 신화가 끝나버렸잖아요 작년에. 다른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금리 오르면 당연히 내가 150만 원 이자 내다가 300 내야 돼요. 금리는 뭐냐면 돈값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돈값과 자산은 다 반대로 갑니다. 돈값이 싸지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다 올라가 버려요. 돈값이 떨어지려면 중앙은행이 돈 풀면 돼요. 막 금리 인하하거나 돈을 막 뿌려대요. 코로나 때 우리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돈값이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반대죠. 작년은 돈의 공급을 줄여버렸어요. 금리를 높이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의 공급 주체는 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하죠. 누구한테 주냐면 개인한테는 안 줘요. 당연히 시중은행으로 줘요. 그래서 이 국민은행 같은 데서 돈을 이제 받죠. 이 돈을 대출을 해주든가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이 결정할 문제죠. 돈을 필요로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과 가게입니다. 테슬라, 삼성전자 아니면 여러분 경기부양 시키자. 돈 뿌려. 그러면 은행한테 이제 주죠.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투자 좀 해라. 투자하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돈의 가장 큰 수요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 해보셨을까요? 아니 왜 경기가 좋으면 금리 왜 올라갈까? 이 고민 해보셨을까요? 경기 좋으면 금리 왜 올라가지? 경기가 나쁘면 금리는 왜 떨어질까? 여러분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공장 하나 더 만들면 더 벌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은행 가서 빌리겠죠. 그러면 돈의 수요가 증가하죠.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수요.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뭐라 했죠? 돈값이 올라가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막 서로 달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 경기가 안 좋아요. 대출해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좀 우리 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영업으로 와요. 제발 좀 대출 좀 해라. 근데 우리는 안 한다. 우린 지금 대출해서 뭐 할 때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당연히 돈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가 오르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요. 이 반대로 경기가 안 좋고 물가 낮을 때 금리가 좀 내려간다. 요 좀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들 다 합친 다음에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매월 고정비. 그걸 빼고 남은 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500을 받는데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 출연료를 100만 원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의 한 달 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쳐볼게요. 금리가 3%일 때는 15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작년엔 6%까지 갔죠. 만약에 내가 변동금리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작년에 150에서 2배를 내야 돼요. 월소득의 25%를 추가로 그냥 실어도 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각종 물가 다 올라갔죠. 양육비부터 해서 공과금 다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월급이 700이 되지 않는 이상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가 오르면 왜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냐면 금리를 저렇게 급하게 올리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버려요. 그러면 물건을 안 사게 되죠. 물건을 안 사면 물건값이 떨어집니다. 이 금리가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통찰력인데 하워드 막스의 책에 나왔던 건데요. 병 속에 빨간색 공의 개수를 만약에 모른다고 쳐볼게요. 빨간 공을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10개, 10개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 13개고 검은색이 7개. 근데 내가 미리 정보를 받았어요. 여기가 많다는 걸.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저쪽에 베팅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삼성전자가 급등할 거다. 이걸 안다고 해도 내일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경제는 변하기 때문에. 근데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똑같아요. 그냥 찍기예요.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반도체가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요. 테슬라는. 그거를 삼성전자가 맡기로 했다는 기사가 딱 떴습니다. 평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좋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 건지 정말 큰 호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경쟁사 TSMC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도 TSMC로 가요. 주문을 줘요. 근데 테슬라는 고맙게도 삼성한테 주문을 줬어요. 그럼 삼성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찰력은 결국에 지식의 우위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배경 지식을 계속 공부를 해놔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식투자에서 잘 하시려면 합리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배터리 회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합리적으로 추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론 과정이죠. 결국 결론을 내서 2차적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머니볼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그 스카우터잖아요. 야구 선수를 딱 보고 이 선수가 될성 부른 떡잎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구에 대한 야구 선수를 보는 배경 지식은 사실 경험이에요. 꾸준한 경험. 어쨌든 야구에 대한 지식이나 선수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팀하고도 매치를 해봐야 돼요. 우리 팀의 색깔, 홈런 타자보다 벤치에 어떤 사인을 잘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야구 선수가 우리한테 더 적합하다. 그럼 그걸 딱 이제 맞춰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하고 마지막에 결정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스카우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기실을 들어보면 오늘도 이 신문 보시면 매일경제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기사가 딱 하나 떴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는 거 아마 신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래 중국이 인구 감소하나? 인도가 이겼나? 이런 거 그냥 1차적 사고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 보시면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여기가 차이나고요. 옆에 인도 보이시죠? 요게 나이 들수록 여기가 넓어지죠. 근데 인도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중국은 이제 나이 들고 있네. 그리고 보시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젊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일본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고령화 국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게 뭘 의미하나. 찾아보니까 중국만 인구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줄잖아요.